산재나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장애 또 능력 상실률이 인정이 되면은, 손해배상도 가능하죠. 근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영구장애가 남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영구장애가 남아야지 되는데, 예, 뭐, 일시적, 그러니까 5년 뭐 한시장애나 5년 내에 치료된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만 일시손해에서 한정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손해배상 자체는 위자료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는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외상을 당해서 스트레스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외상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길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만 말씀하시는 거겠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같이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쪽은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그 검사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장애 등급이 나와야지 장애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가 확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회사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장애 급여를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뭐 판결에서 나올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은 대략적인 산정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능력 상실률 기재된 장애 진단서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장애 급여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요 두 개 하고 급여가 한 3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급여 내역 같은 거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알면은 대략적인 산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애 등급이 나오시고 장애급여 받으신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한번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이후에 회사랑 먼저 합의를 해보고 회사랑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가는 방법을 이제 저희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실이익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호프만식으로 해요. 그래서 장래 일실손해 관련된 이자율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도 아직까지 호프만 계수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추가적으로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 뭐 회사에 더 이상 뭐 출근이 회사에 더 이상 뭐 관계가 없을 것 같다면은 장애 등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어차피 회사에 대한 합의나 뭐 합의 제시나 뭐 손해배상이나는 어쨌든 장애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요. 회사 뭐 퇴사하고 하셔도 되고 퇴사 전에 하셔도 되고 그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오 정확한 장애 등급이 언제 나오느냐. 그 이후에는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꼭 굳이 뭐 회사를 더 이상 뭐 출근 안 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 대해서 그 퇴사하고 안 하셔도 되고 회사에 다니시는 중에 하셔도 되고.
하여튼 두 분 다 지금 장애 등급 기다리고 계시니까 장애 등급 이제 신청하셨으니까 나오면요. 음, 여기가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거든요. 예, 사무실에 전화하셔갖고 예, 그 이후에 절차 안내 받으시고요. 예, 뭐 실업급여랑 장애급여랑은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장애급여는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거고요. 실업급여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는 하긴 하는데 그 원인 자체가 다른 거죠. 예, 장애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받는 게 장애급여고요. 실업급여는 계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에서 이제 공고사직 같은 걸로 해서 예,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공고사직이 아니고 본인이 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마 실업급여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회사의 공고사직 형태로 나오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받으면 되니까요. 그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은 이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공고사직 통해서 나중에 실업급여 해서 그거 이제 실업급여 받으시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그 전에 이제 회사를 해놓으면 회사에서 뭐 그런 부분 관련해 갖고 문제가 회사에서 좀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아까 여쭤보신 게 그거 관련된 거라면은 그 공고사직 통해서 끝나고 회사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 일정 기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 장애 저기 회사에 손해배상 뭐 청구나 뭐 소송이나 그거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요? 예, 퇴직금 일시 손해도 있죠. 그런데 뭐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퇴직할 때 실질적으로 받은 퇴직금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60세까지의 퇴직 기간 동안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그 노동력 상실률 계산해갖고 퇴직금 일시손해도 계산을 하거든요. 정규직인 경우에. 그냥 1년 계약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요. 정규직 사원의 경우에는 퇴직금도 일시손해에 포함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퇴직금 일시손해액은 뭐 그렇게 많이 계산돼서 나오진 않아요. 예. 법적으로 정년은 60세까지고요. 회사랑 계약에 통해서 뭐 60세, 62세 뭐 정년 그 관련해 갖고는 회사의 이제 취업 규칙이나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상에 이제 정년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년은 60세고요. 65세는 뭐냐면은 정년 이후에 일반 노동 시장에서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65세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 일시손해는 60세까지 당연히 산정을 하고요. 60세부터 65세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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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기준으로 해갖고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어디서든 뭐 다른 데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서 65세까지는 그래서 65세까지는 이제 가동연한이라고 하고요. 60세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퇴직 보장 근로자 퇴직 보장 법률에서 이제 법적으로 정규직에게 이제 보장해주는 나이가 60세인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많이 다치셨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계산하시는 거랑 예, 실질적으로 이제 공제되는 거 뭐야 그 장애급여 이제 공제하고 또 휴업급여 공제하고 하는 거 예, 일단 그거는 뭐 3억 그 나이가 아주 어리고 급여가 많지 않으면 3억까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그 정도가 다친 정도가 심하신 거거든요. 회사 회사는 뭐 회사는 지불 능력만 있으면은 회사가 뭐 저기 있으면은 합의 통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하면은 손해배상 끝나고 자기들이
급여 이제 뭐하고 지급 안 하면은 뭐 통장 같은 거 나중에 압류되고 하면 자기들 이제 그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불 능력이 있어서 뭐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들이 뭐 근데 그 액수는 정확하게 그 법에 맞춰서 액수가 산정됐는지는 이제 계산을 해서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해야죠. 우리가 뭐 주장을 한다고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서도 그 상대방 회사도 그거에 맞춰서 그 다른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서 산정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합의 진행할 때부터 너무 황당하게 굳이 하면은 합의가 자체가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어느 정도 정확한 액수 산정도 필요합니다. 엄지절단되고 나머지 손가락 4개, 손바닥 강지, 70% 5% 이상 강지. 그럼 5개 손가락을 거의 다 못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꽤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 노동력 상실률은. 아이고 많이 다치셨구나. 그리고 나이가 어리시고 급여 또 있으시고 하면은 그거는 계산은 해봐야 알겠는데 뭐 3억 가까이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정도. 왜냐면 손가락이 엄지 포함해서 47세요. 47세고 그렇게 해서 급여가 많으셨나? 네. 그거는 뭐 본인이 뭐 계산해 보셨다니까 그게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 뭐 그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한번 합의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급여 334만 원에 이제 3억이 나왔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더 정확하게 뭐 저기 해보시려면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걸 그 과실 비율은 공제를 한 거죠. 예. 과실상계도 하셔야 돼요. 보통 뭐 브라이드로 50%. 과실을 0%로 잡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산재 사건에서 과실 0%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합의할 때는 30% 정도 본인 과실을 해서 산정을 해요. 그래서 과실상계하고 손익상계하고 이러면은 3억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이 좀 내가 많다고 생각한 게 아마 과실을 0%를 넣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그리고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 정도 되면은 본인이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 과실은 뭐 기준을 30%하고 거기서 이제 더 많으면은 40%더 적으면 2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근데 과실이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산재 사건 중에 과실 0%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회사에서 인정하는데 소송 가면 달라진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 회사에서 과실 0%를 인정을 한다는 건가요? 무슨 말이신지? 회사에서 과실 0% 회사에서 과실 0%를 인정하면 합의를 하시기 더 편하시겠네. 근데 소송 가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자기 과실을 최대한으로 작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회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도 조금은 뭐 덜 알아봤나 보네요. 회사 과실이 0%를 인정하기는 자기들이 또 합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회사 과실이 회사 과실이 0%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들이 이제 자기 과실이 100%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자기 과실 100, 그러니까 그러면 합의하기 더 편하시겠네요. 그러면 0%를 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합의해서 조금 더 깎아주는 식으로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손가락을 이렇게 절단되는 사고면은 하여튼 본인 과실은 무조건 잡힌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 20%는 무조건 잡혀요. 일하다가 사고가 난 거. 뭐 주무시고 있는 상황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시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그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해야 될 그 의무도 있거든요. 자기가 안 다치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기 게을리했다고 봐서 하여튼 기본 3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상 못하면 시의 구상권 청구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저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 시에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시도 책임이 뭐 그 회사에다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 시에 있고 그거를 예, 저기 뭐야 저 업체에다가 맡겼는데 그 관련해 갖고 됐다면 시의 구상권이 아니고 시도 이제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거는 그 세부적인 걸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했다는 거는 하여튼 도급을 줬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저기 그 지금 일하시는 회사에다가 뭔가를 줬다는 거죠. 저 일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사고가 나셨다는 거니까. 구상권이 아니고 저기 시도 이제 피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돼서. 산재 외 2개월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못했네요. 산재 외 2개월 안 돼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 다른 동료분 때문에 사고가 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해자는 일단은 동료분인 거잖아요. 근데 동료분은 뭐 지불 능력이 없으면 뭐 제일 좋은 거는 지불 능력 있는 회사랑 C를 상대로 해야죠. 일단은 그런데 합의는 뭐야 C보다는 저기 뭐야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합의를 진행을 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뭐 나중에 그 합의가 안 되면은 저기 뭐야 피고로 그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그 손해배상액 중에 일정 부분을 그 가해자 동료 직원한테도 아마 부상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동료 근로자끼리 해서 산재 사고가 나면은 원칙적으로 그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구상은 이렇게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뭐 어쨌든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긴 하지만 근데 뭐 그 가해하신 분이 조금 괘씸하다 그러면은 그분도 저기 뭐야 어, 피고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가해자면은 형사처벌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문제도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국가외에서 승인 연장 그러니까 산재 2개월 승인 받고 나중에 그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장이 되는 거고요.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완치됐다 그러면은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손가락 절단이면은 2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나요? 그거 아물고 해갖고 완치되는데 조금 2개월밖에 안 됐다는 건 좀 그러네요. 그거는 저기 담당 의사분하고 한번 지금 다른 분하고 헷갈려. 그 절단이 아니고 골절이. 예, 예. 저 본인은 뭐 다 낫질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도 예, 그 저기 뭐야 그 의학적으로는 뭐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 하는 경우에는 치료 정결되거든요. 예, 그건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인 문제라 그거는 담당 의사분하고 이제 근로법적 면허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점검 다 끝나고 책임 체인 유격 확인하는데 전혀 누를 버튼이 아닌데 가동시켜서 체인 협자. 예, 그런 경우조차도 그런 경우에도 본인과 실은 어느 정도 하여튼 인정이 돼요. 그게 다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고 거기에 이제 뭐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본인과 실은 인정이 돼요. 예. 정현님 같은 경우는 수술 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절단이. 한숨 거의 못 쓰게 되실 정도로.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할 때, 손해배상 소송 가게 되면은, 의수나 의지 비용도 다 청구가 가능해요. 아니면, 그거는, 산재에서도 아마 기도 할 거예요. 그건 아주 세부적인 거라, 예, 그거는 한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거 아마, 보조구도, 저기, 지원이 될 거예요. 기본 보조구.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장내 의지 손가락, 그거 비용도 손해배상 하면서 장내 보조구 비용으로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의지나 의수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보통 사용하는 비싼 거는 안 되고 일반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해갖고 뭐 3년에 한 번 뭐 이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3년에 한 번씩 가는 걸 조건으로 해서 몇 년, 뭐죠? 저기, 돌아가시, 예상 수명까지, 예, 그 기간까지의 의수 비용 해갖고,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 가게 되면은, 손해배상 신체 감정할 때 그 부분까지도 다 되게 됩니다. 정신적 치료는, 그거는 손해배상 하는 과정에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손해배상에서도 인정받기는 쉽진 않아요. 예, 나중에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 정신적 치료 관련해 갖고는 검사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걔네 보면 한 일주일 뭐 입원시킨 상태에서 검사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통해 갖고 얻는 적이도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신의학과 쪽은 손해배상 하면서도 넣지는 않아요. 넣게 되면은 비용이 뭐 1,500, 뭐 2천만 원 이렇게까지 드는 경우도 있어갖고 그건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다치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평생을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다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 다치시더라도 이게 치료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넷브라이드 방식도 지금 뭐 신규로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에서도 결국은 옛날에 했던 방법이 그걸 계속 따를 수밖에 그게 바꾸는 게 쉽진 않습니다, 진짜. 많이 하니까 그렇죠.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것도 진짜 옛날 방식 그냥 지금 있지도 않은 직업군을 막 기준으로 해서 막 하는 예 그런 건데 예. 우리나라나 저기서 그것도 바꾼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쓰고 있네요. 예. 예.
그렇죠. 뭐,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저도 이쪽, 예, 예, 이쪽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산재가 종료되면, 예, 나중 병원비나 일 못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재가 종료돼서 회사의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으로 해갖고 회사에 그 합의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해야죠. 그 합의가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소송을 뭐 하시든지. 예. 그래서 뭐 굳이 뭐 찾아가실 필요 없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회사랑 전화 통화해 갖고 회사에 액수 산정해 갖고 회사에 그 손해배상에 청구를 할 거고요. 뭐 저희한테 의뢰 안 하시고 본인이 하신다면은 뭐 회사에 뭐 연락을 해보셔야죠. 예. 자, 저기 장애 등급 나오시면은 예, 저희 사무실에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후 절차 산재 종료되고 이후 절차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뭐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앞으로도 매일 1시부터 2시까지 되도록이면은 뭐 다른 일정 없으면은 점심 식사 이후에 하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요 시간에 올려주시고 되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나중에 장애 등급 나오고 난 다음에 회사랑 뭐 합의부터 저희한테 뭐 의뢰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거 안 되고 합의 먼저 본인이 이제 진행하시겠다고 하면은 진행하시고요. 저한테 여기서 물어보시면서 진행하셨다가 안 되면은 소송하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일단은 하여튼 장애 등급 나오는 거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로 힘내시고,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사고는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저기, 하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 오늘은 질문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요. 저도 이제 제 일을 또 해야 되니까요. 예, 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매일 1시부터 2시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